네, 안녕하세요. 디오수학학원 원장 이대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작년에 시행되었던 개성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학원 해설 강의를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작년도에는 객관식 14문제랑 서술 형식의 서답형 5문제가 출제되었고요. 한번 차근차근 1번부터 해설해 볼 테니까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거듭제곱근 계산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요 녀석 먼저 돌려놓게 되면 2의 3분의 1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요 마이너스 4의 4제곱은 그냥 4의 4제곱으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총 12제곱 그리고 지수 4가 있는 거니까 요 녀석은 4의 12분의 4제곱 이렇게 돌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요 12분의 4는 3분의 1인 거니까 2의 3분의 1 제곱 곱하기 4는 2의 제곱이죠. 그래서 2의 3분의 2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다른 삼면에 있는 각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420도를 먼저 보면은 요거는 360을 빼도 위치 똑같은 거니까 1사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3분의 파이 60도가 되니까 1사분면 마이너스 650도 같은 경우에는 720도를 더해주면 됩니다. 위치 똑같습니다. 70도니까 1사분면 6분의 5파이는 150도 있죠. 그러니까 얘는 2사분면 45도 1사분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두 수의 대수 비교가 다르지 않은 것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은 좌변은 7의 4분의 1제곱이고요. 49가 7의 제곱인 거니까 이건 7의 3분의 1제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밑이 1보다 큰 경우에는 지수 클수록 값이 큰 거니까 3분의 1 더 큽니다. 이거 맞는 설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번 보시면은 이거 3분의 1 제곱이 돼요. 그래서 3분의 1의 10제곱, 그 뒤엔 3분의 1의 지금 세제곱 되는 거니까 3분의 1의 9제곱.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지수 작을수록 값이 큰 거니까 2번도 맞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 보겠습니다. 밑이 2인 로그 진수 11이고요. 이거는 이 지수에 올려주게 되면은 로그 2에 2루트 3 제곱하면 12가 나옵니다. 그렇죠? 밑이 2짜리인 것도 증가하는 밑을 가지고 있으니까 분명 진수 클수록 값이 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더 크다는 건 맞는 설명이 될 거고요. 4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의 1 지수 넣어주게 되면 좌변은 로그 3분의 1에 64가 4의 세제곱이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4가 될 것 같고 이 녀석은 2 넣어주게 되면은 로그 3분의 1에 16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밑이 0과 1 사이인 거니까 진수가 클수록 작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맞는 설명인 거니까 4번이 틀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5번도 뭐 보자면 6분의 파이 30도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5의 세제곱근은 풀마 세제곱 루트 125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틀렸죠 요거? 그죠? 일단은 세제곱근이라고 하면 3개가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요거를 뭐 구해보자면 사실은 이런 방정식 x 세제곱은 125 이걸 풀어야 되고요. 이게 또 인수분해 가능하긴 합니다. 그렇죠? 이걸 푼다는 건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25는 0. 그래서 여기 5라는 값이랑 여기서 허근 2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기억 틀렸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니은 이 녀석은 125의 세제곱근 중 하나이다 라고 하는데 그럼 이게 맞기 위해서는 실제로 요 수 자체를 세제곱했을 때 125가 나오는 걸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죠. 마이너스 세제곱근 루트 마 125 요거에 세제곱을 하자면 자, 지금 마이너스는 그냥 마이너스 처리하면 될 거고요. 그리고 요 수 자체가 세제곱하면 마 125 되는 수 정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마 125 해서 얘는 125. 세제곱해서 125 되는 거니까 맞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안 지웠네요. 네. 세제곱근 루트 마 125의 세제곱근 중에서 일단 요 수가 여러분들 마 125 자체는 마이너스 5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세제곱 루트 있으면 앞에 있는 수 세제곱근 루트 마 125 이거 자체가 마이너스 5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5의 세제곱근 중에서 양의 실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 수의 세제곱근 보자면 일단은 기호를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호가 앞에 있는 수의 부호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음수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의 실수 존재하지 않으니까 디귿도 맞는 설명. 정답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은, 이게 항상 모든 기출 나오는 문제인데 진수 조건 때문에 많이 틀려요. 진수 조건을 먼저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x-1의 제곱이 양수일 때 정의되는 거니까 일단 x1이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2x 더하기 1이 양수여야 되는 거니까 x는 분명히 마 2분의 1보다 커야만 저 로그가 정의된다 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밑이 3분의 1짜리라고 하면은 부등호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감소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x-1의 제곱이 작거나 같다. 이 x 더하기 1보다 요식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푼다는 건 이항시켜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4x 0 되는 값이 0이랑 4인 거니까 우리 여기서 해가 0 이상 4 이하 이렇게 봐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0이랑 요 사이가 나왔는데 진수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x의 값이 일단은 1이면 안 됩니다. 그죠? 1은 뚫어놔야 될 것 같고 마 2분의 1보다 큰 거는 다 충족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1만 제외한 정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0이랑 2랑 3이랑 4가 되겠죠. 모두 다 더하면 9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번의 정답이 2번 되는 거고요. 이어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데 아마 암기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둘레의 길이 30인 부채꼴 중에서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거. 일단은 둘레의 길이 30이라는 거는 반지름 2개 그리고 호의 길이 하나. 이걸 더해 30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산술기하 부등식에 의하면 두 녀석이 똑같을 때 값이 최소가 되거든요. 그렇죠? 이 녀석은 우리 15고 얘도 15일 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지름은 2분의 15 정답 3번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7번 문제 보겠습니다. 1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세 자연수. 자, 일단은 로그 b의 c 나누기 로그 a의 c죠.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 우리 밑변환에 의하면 밑과 진수 바꾸면 서로 역수가 된다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로그 c의 b 분의 로그 c의 a 이렇게 돌릴 수 있을 것 같고 요 값은 또 밑변환에 의하면 로그 b의 a로 쓸 수 있는 이 값이 2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 식으로부터 우리는 a가 b의 제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로그도 변환시켜주게 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로그 a의 c 분의 로그 a의 b가 되겠죠? 이거는 분명히 로그 c의 b가 될 거예요. 요 값이 2분의 1이라는 건 요 식으로부터 우리는 b가 c의 2분의 1 제곱, 즉 c가 b의 제곱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a랑 c가 모두 b의 제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끝났네요. 그러면은 a, b, c의 쌍을 구하자고 하면은 일단 1보다 크고 10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b에 가능한 게 2부터 2를 쓰면 여기 다 제곱수 또 3을 쓰면 제곱수 이렇게 쌍을 이해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보다 작게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가운데 b가 제일 클 수 있는 거 9까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81, 여기 81 이렇게. 자, 우리는 그럼 2부터 9까지의 요 개수만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8개가 되겠죠. 7번의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로그 함수의 그래프와 역함수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내부 또는 경계에 포함된 점 중 격자점이죠.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프 똑바로 그려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이 로그 함수는 점근선이 x는 1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x가 2일 때 진수 1되니까 값이 0 될 거예요. 2,1을 찍는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밑이 3분의 2짜리인 건 감소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이런 모양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일단 이 절편이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이 값이 0 되는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 3분의 2에 x마일 더하기 2가 0이 된다는 건 로그 3분의 2에 여러분들 이거 밑이 2인 로그 돌려주게 되면은 이 녀석은 로그 3분의 2에 9분의 4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얘 곱하면 요게 9분의 4에 x-1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요 값이 지금 0이 나오길 바라는 거죠. 로그 값이 0이 나오려면 진수가 1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1 되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양변에 4분의 9 곱한 다음에 1 이항시켜주면은 이때 x는 4분의 9 더하기 1이니까 4분의 13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편의 x좌표가 4분의 13이다. 3보다 살짝 크다라는 거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차피 우리 원함수와 역함수는 y는 x라는 그 직선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 한쪽만 잘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여기에서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할 건데 경계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 2,2였으니까 무조건 둘러싸여 있는 부분에 경계 역할 여기 0,0이랑 그리고 1,1과 2,2는 따로 세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이외의 것들만 잘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가보죠. 여기 1,0 있습니다. 2,0도 있고요. 2,1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제가 주황색으로 1,0, 2,0, 2,1. 그렇죠? 네. 그 다음에 3,0도 무조건 있을 거거든요. 얘가 3보다 살짝 큰 거니까 3,0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1이 과연 가능한가? 이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 로그 함수의 값이 지금 3에서 값이 1보다 큰지 작은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쵸? 일단 그래프만 믿으면 안 되니까 눈으로 보는 것만 그쵸?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3 대입하게 되면은 3 빼기 1, 2 더하기 2가 로그 3분의 2에 9분의 4가 되므로 이 값은 로그 3분의 2에 둘이 곱하면 9분의 8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근데 값이 1 나오려면 얘가 밑과 진수 똑같을 때 1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근데 둘이 보면은 요 수와 요 수는 일단 얘가 더 작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값이 더 크다는 걸 의미해요. 왜냐하면 감소하는 밑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다시 얘기해서 이 값이 1이었으니까 x가 3일 때에는 1보다 작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가 제대로 그려졌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가 1인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경계 제외하고는 격자점이 4개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요 4개는 반대쪽에 있을 거예요, 분명히. 대칭해가지고 이쪽에 있을 겁니다. 요 4개 더하기 4개 그리고 3개 더해주면 총 11개. 8번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어서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잘 나오는 문제인데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해서 평행 혹은 대칭이동해가지고 겹쳐질 수 있는 그래프의 식, 그렇죠? 이거를 구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기억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y는 3 곱하기 우리 루트 3의 2x제곱은 그냥 3의 x제곱이랑 같습니다. 그렇죠? 이 녀석은 분명히 마이너스 3의 x 더하기 1제곱이 돼요. 그렇죠? 이거는 x축 평행으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x축 대칭으로 얘 마이너스 만들 수 있으니까 기억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니은 요식 보면은 그냥 합차 형태로 그냥 곱을 해주게 되면은 y가 9 빼기 3의 x제곱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9의 x제곱 될 거예요. 밑이 9로 늘어났습니다. 절대 겹쳐질 수가 없습니다. 디귿. 자, 요거는 y는 4 곱하기 3의 마x제곱이죠. 더하기 3. 우리 이제 디귿을 많이 헷갈려들 하는데 여기 과연 이 지수함수 앞에 붙어 있는 상수배를
평행 대칭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요 문제가 되는데 가능해요. 이게 우리 로그의 성질 중에서 이런 게 있었죠. 이따가 또 서술형에 나오긴 하는데 A의 로그 B의 C는 C 로그 B의 A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밑과 그 지수 자리인 로그의 진수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잘 이용해 주면은 4도 분명히 밑이 3인 거 그리고 로그 3의 4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써보면 요 식은 3의 마x 더하기 로그 3의 4 플러스 3 되는 거니까 우리 요 녀석은 y축 평행이동, 여기 마x라는 거는 y축 대칭, 그리고 이거는 x축 평행이동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디귿도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 4번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10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 직선 이 y는 2분의 1x 더하기 k가 두 함수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p랑 q라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렇죠? 계산고에서 전통적으로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기울기가 지금 2분의 1짜리 직선이 있는데 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5라고 합니다. 우리 기울기 2분의 1이라는 건 x가 2 증가할 때 y가 1 증가하는 그 비율을 얘기해주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 두 점을 잡았을 때 이게 지금 2대1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피타에 의하면 2대1 대 루트 5라는 삼각비가 성립할 거거든요. 그렇죠? 닮은 비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마침 루트 5가 되는 거니까 이 길이가 2가 2랑 1이다 라는 사실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뭘 이용할 거냐면은 우리 x좌표를 이용하는 게 좋아요. 이 차이가 2라는 거. 그럼 여기를 만약에 a라고 하게 되면은 a가 더 없죠. 여기 이 좌표는 a 플러스 2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이 정보 이용했어. 이 정보 이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함수 값의 차이가 1인 거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점 P를 먼저 한번 써보죠. P가 A, 얘 여기다 A 대입하게 되면은 로그 2분의 1에 A 마 12분의 1 마이너스 1 나오고요. 그 다음에 Q는 A 더하기 2, 여기다 A 더하기 대입해야 돼요. 로그 2분의 1에 A 플러스 2 빼기 3분의 4가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3분의 2 그리고 더하기 2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할게 요 정보 1인 거. 그렇죠? 그래서 요 함수값과 요 함수값의 차이가 1이라는 걸 이용할 겁니다. 근데 제가 그냥 여기 위에 있으니까 위에서 아래 뺀 게 마이너스 1다라고 쓸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그럼 둘이 뺄셈 하면은 2랑 1을 빼면 그냥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요. 쓸게요. a 더하기 3분의 1 분의 a 마이너스 12분의 1. 그렇죠? 얘에서 1 빼면 마3. 요 값이 마이너스 1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얘 이항시켜주면 여기 2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요 값이 4분의 1이면 되겠네. 2분의 1 제곱인 거니까. 네, 그래서 이것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분모에 있는 거 곱하게 되면은 4a 마이너스 3분의 1은 a 더하기 3분의 2가 되면서 이걸 풀면은 3a 값이 즉 a는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지금 k 값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a 3분의 1인 걸 다시 p에다 넣어주게 되면은 이 좌표는 3분의 1, 3분의 1 넣어보세요. 이게 12분의 4 빼기 12분의 1 되면서 그러면은 12분의 3, 4분의 1이죠. 로그 2분의 1, 4분의 1이고 2 됩니다. 2 빼기 1해서 1 나와요. 요 점이 지금 요 직선 위에 있으니까 대입하면 등호 성립할 겁니다. 따라서 1은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6분의 1 더하기 k. 이걸 풀어주게 되면은 k 값은 6분의 5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번의 정답이 1번 되는 거고요. 간단하죠? 11번 문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두 함수 fx와 gx가 있다고 해요. y는 n이 두 함수의 그래프 중 어느 것과도 만나지 않도록 하는 n의 개수를 11개라고 해요.
이때 K 최대치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두 함수는 점근선이 얘는 로그 2의 K가 될 거고요. 얘는 이거 2의 마이너스 1제곱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로그 2의 K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점근선 한쪽은 이렇게 있으면 나머지는 부반대인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fx가 뭐 이렇게 그려지고 gx가 뭐 이게 중요하진 않아요. 어쨌거나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 녀석은 이런 모양을 띌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y는 fx의 그래프, 이게 y는 gx의 그래프. 자, 그러면은 여기 사이에 n이라는 게 여기서 여기까지 관통하게 되면은 어느 것과도 만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0은 디폴트로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위에 5개, 아래 5개 있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요 점근선이 지금 로그 2의 k였으니까 분명히 요 로그 2의 k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1, 2, 3, 4, 5까지 이렇게 만들려면은 5보다는 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같아도 얘가 5여도 5자리랑 안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써야 되는 건 로그 2의 k가 5 이상이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얘가 만약에 막 100 이렇게 커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정수인 6보다는 작아야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푼다는 거는, 자, 이렇게 로그랑 어떤 상수에 대한 비교할 때는 무조건 수를 로그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렇죠? 5는 로그 2에 32가 되겠죠. 6은 로그 2에 64. 그래서 K값이 32 이상 64 미만이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값은 63이 될 거고요. 자연수. 최소값은 32라고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둘이 차를 하면 31.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그쵸? 네. 31. 네, 2번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어서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잘못 봤어요. 자, 이어서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집합 a의 n을 별게 아니라 어떤 수의 n제곱근 중 음의 실수로 정의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항상 정의가 되는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 음의 실수가 존재하려면 일단은 얘가 홀수인 것 중에선 얘가 음수면 되고요. 짝수일 때는 얘가 양수여야 돼요. 그래서 어떤 양수의 짝수 제곱근이 필마로 발생하는 거니까 음의 실수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기억 한번 해보겠습니다. n이 3일 때죠. 집합 A3가 n3 집어넣으면 1 곱하기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의 세제곱. 홀수인데 음수니까 존재해요. 근데 이게 정의죠. 정의가 세제곱 루트 마이너스 9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에 이런 원수 갖는다는 거 맞는 설명 될 거고요. 니은 n이 홀수면 an은 공집합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n이 홀수 면서 저기 있는 en 마우 그리고 n-1이 얘가 음수일 때 그런 원소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틀린 설명이 되겠죠. 이게 뭐 모든 홀수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2분의 5보다 크고 12보다 작은 게 되니까 반리 13만 가져오더라도 홀수이지만 이거 음수가 안 되므로 쟤는 저러한 원소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공집합이 되는 거예요. 디귿. 자, 2랑 16 사이인 자연수에 대해서 얘가 공집합이 아니도록 하는 n의 값의 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케이스 분류해보죠. 자, 이때는
위에도 얘기했지만 2분의 5보다 크고 12보다 작은 홀수만 골라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3, 5, 7, 9, 12를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n이 짝수일 때는 이때는 요 2n-5 곱하기 n-12가 양수여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그러면은 2분의 5랑 12 찍고 바깥쪽 되는 거니까 여기서 우리는 짝수 중에서는 2, 14, 16 이렇게 골라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합이 가운데 거 5배 하면 되겠죠? 35가 될 거고요. 여기서 합이 얘랑 얘 더하면 32고 32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두 다 더하면 67이라고 설명하는 건 맞는 설명. 이거 맞습니다. 정답이 3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1보다 큰 실수고요. y는 max 플러스 8가 두 곡선 만나는 점을 a와 b랑 한대요. 이때 a, b를 3대 2로 내분한 점이 y는 x 위에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그런 말 나왔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y는 x를 그려봐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y는 x랑 얘 교점하면 4,4 나오는 거 정도는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거리가 3대 2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떤 설명을 드릴 거냐면 여러분이 수상함을 느껴야 되는데 밑이 a짜리인데요. 이거는 얘랑 얘가 역함수 관계일 수는 없어요. 평행이동 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그 역함수인 y는 a의 x제곱이랑은 얘랑 연관성을 방금 얘기했던 평행이동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한번 그려볼까요? 얘가 이렇게 1,0 가면서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제가 이 점을 만약에 C라고 했을 때 얘가 지금 이 녀석과 이 녀석은 분명히 평행이동 관련이 있는데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만큼 평행이동이에요. 근데 그 평행이동만큼의 B가 기울기 마이너스 1이거든요. 이 점이 분명히 평행이동에서 여기 어딘가 찍혀야 되는데 그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이 선을 타고 움직일 테니까 아, 그 점이 이 A로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 그러면은 이게 지금 길이가 마이너스 1, 길이만 보면 1, 1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끝났네. 그러면은 지금 분명히 B에서 여기까지 요 거리와 아이고 잠깐만요. 요 거리와 요 거리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요거랑 요거의 B가 아까 얘기했던 3대 2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거 2대 1 비율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이런 걸 만들었을 때 4,4였죠? 요 길이 2가 되고 2가 되는 거예요. 아, 끝났다. 그럼 점 C의 좌표가 4에서 2 뺀 거 2,6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괜찮죠? 자, 이게 여기 위에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대입하면 a제곱이 6이라는 거 첫 번째 발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AB의 길이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게 지금 AC가 루트 2거든요. 5배 해주면 돼요. 5루트 2. 그렇죠? 5루트 2에 제곱하면은 AB의 제곱이 50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둘이 더하면 56이 되겠죠? 정답은 5번이 될 거예요. 자, 이어서 객관식 마지막 문제입니다. 14번. 이게 제가 보니까 합답형 문제가 지금 네 문제나 있어. 낼 게 얼마나 많은데 객관식 14문제 중에서 지금 무려 4문제가 합답형 문제예요. 이걸 별로 선호하지가 않은 게 사실은 선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냥 못 푸는 문제면 그냥 모든 친구들이 다 똑같이 맞을 확률 5분의 1로 찍게 되는데 이거는 얼추 기억 선지가 4개인 순간 기억이 틀릴 리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기억이 틀려버리면 니은과 딕을 선택하지 않고 고르지 않고도 알 수 있어 버리니까 절대 그런 문제가 안 나온다는 걸 확신한다는 전제하에 맞을 확률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굳이 왜 내는가 굳이 잘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낼 수 있는데 많이 내는 거에 대해서는 반발심이 있는 입장이에요. 자, 제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만난 두 점 일단은 그려야 돼요. 이거는 정확하게. 그렇죠?
보자마자 빠르게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좀 큼직하게 그릴게요. 자, 이 녀석의 일단은 x가 4일 때 요거는 1 빼기 4니까 마 3을 찍는 게 맞는데 절대값 취했으니까 4,3을 찍을 거예요. 제가 이거를 로그 함수를 좀 먼저 그린다는 얘기죠. 차라리 x는 4라는 정근선을 가지고, 그리고 3,0을 지나겠죠. 2, 3. 그리고 얘가 0,2를 지날 겁니다. 로그 2의 4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제가 그냥 절편을 먼저 찍을게요. 이게 0 되는 게 x가 2일 때지 않습니까? 2,0을 찍고, 그리고 절대값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게 원래 밑이 2분의 1짜리인 거니까 감소해요. 그렇죠? 감소는 이런 식으로 마 4를 향해서 감소해요. 근데 대칭된 거니까, 그렇죠? 얘가 원래 이런 모양이었을 때 이 부분 살아있고 이 감소했던 부분이 대칭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받아 올려서 조금만 디테일 잡으면 4,3 지난다고 아까 얘기했으니까 이 점을 향해서 얘가 이렇게 가게 되는 거고, x가 0일 때는 엄청 커요. 2의 4제곱 16 빼기 4니까 12.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건 다 그릴 수 없을 것 같고 이 정도로만 그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난 두 점의 좌표를, 이게 문제를 표현을 잘못했죠. 이런 건 분명히 오류입니다. 두 점의 x좌표를이라고 해야 되겠죠. 만약에 쓸 거면.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두 점, 요 점이 x1, 요 점이 x2 이렇게 일단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얼추 밑작업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게요.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x1이 1보다 크고, 그리고 이건 왜 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당연히 여기 있는 거니까. 그렇죠? x1이 1보다 큰지 x2가 3보다 작은지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 x2가 3보다 작다는 거는 이 절편이 보장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자동 맞는 거고, x1이 1보다 큰지만 보면 됩니다. 1일 때 값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그렇죠? 1일 때 뭘 찍어볼까? 이걸 보면 되겠네요. 요게 x가 1일 때 값을 얼마 찍냐면 1 대입해 보세요. 2의 세제곱 8 빼기 4니까 4 찍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4라는 라인 잡아놨잖아요. 요 점 x좌표 요게 1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보다 크다는 설명도 맞겠네요. 기억 맞는 설명. 이것도 그냥 선지 4개니까 맞다고 하셔도 괜찮긴 한데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또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보겠습니다. 이것도 참 좀 그런데 일단은 좀 돌려놓으면 돼요. 여기 밑에 있는 지수는 분모로 꺼낼 수가 있습니다. x1 마이너스 분의 로그 2의 얘잖아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진수에 지금 나눗셈이 있으니까 뺄셈 바꿔줄 수 있거든요. 로그 2에 요거랑 지금 똑같은 방법으로 x2 마이너스 1분의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게 그러면은 뭐냐면 요게 지금 x1, 로그 2의 3x1이라는 요 점 여기 있습니다. 요거 a라고 하고, 만약에 b라고 하면 그거와 1, 로그 2의 3 1, 로그 2의 3 여러분들 요게 1 대입해 주시면 로그 2의 3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x1인 건 여기 있어요. 맞죠? 그래서 요점 만약에 뭐 c라고 했을 때 좌변은 직선 AC라는 녀석의 기울기가 돼요. 자, 그러면 요 오른쪽도 이제 비슷하게 해석하면 되겠죠?
x2, 로그 2의 4만 x2. 점피인데. 1, 로그 2의 3. 점피인데. 그래서 이거는 BC의 기울기가 됩니다. 자, 그럼 AC의 기울기는 이렇게 되는 반면에 BC의 기울기는 조금 더 가파르게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게 음수인 거니까 완만할수록 큰 거겠죠. 그래서 이게 더 크다라고 직관적으로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맞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네, 그 다음에 디귿을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디귿 제가 이걸 한번 풀어봤는데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런 식의 문제가 오랜만에 나오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옛날 스타일이어가지고 이거를 공간을 좀 확보해야 되는데 최대한 한번 여기다 우겨서 써보겠습니다. 이걸 치우고 그 점 A랑 점 B가 일단은 뭐였냐면 교점이었잖아요. 교점. 그죠? 이걸 이용해 봐야 됩니다. X좌표가 X1일 때 만난다. X좌표가 X2일 때 만난다라는 거 이용해 본다고요. 자, 근데 X1 여러분들 요쪽 파트는요. 저 절대값 안에 있는 거 그냥 그 자체예요. 여기가 대칭된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뭘 쓸 거냐면 X1 대입하면은 이 절대값 함수에 그냥 쓰면 돼요. 2의 마 X1제곱 더하기 4 마이너스 4죠. 네. 이거는 X1 대입하면은 로그 2의 4마 X1 X2를 대입할 때는 X2에서 값은 부 뒤집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2의 마 X2 더하기 4 플러스 4는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위아래 뭐 할 거냐면 덧셈을 한번 해보려고요. 그렇죠? 그럼 여기 마사랑 풀사 소거 될 거고요. 얘랑 얘 더할 건데 사실상 빼는 거죠,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2의 4제곱을 꺼낼 수가 있잖아요. 공통 묶어가지고. 16 꺼내게 되면은 2의 마 x1제곱 빼기 2의 마 x2제곱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어떻게 쓸 거냐면 제가 역수잖아요. 2의 x1제곱분의 1 더 빼기 2의 x2제곱분의 1. 그죠? 그래서 이거를 잘 보세요. 2의 x1제곱 더하기 x2제곱분의 1. 이렇게 쓸 겁니다. 그냥 그 뺄셈을 통분해서 썼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이 더한 거니까 이 녀석은 그냥 이렇게 냅둘게요. 그냥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제 저기 디귿에 있는 형태가 얼추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의 x1제곱 더하기 x2제곱 이거를 디귿에서 보이고자 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바꿔놓고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랑 똑같은 식을 만들고 하려고 해가지고 오케이 갑시다. 이렇게 이거분에 제가 이거를 여기서 나눠주고 나머지를 다시 이제 써볼게요. 요게 작다. 얘를 나눠줘야 되는 거니까 4분의 3 곱하기 x2 빼기 x1분의 네, 이걸 보이는 거랑 같아질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기 있는 좌변을 여기다 표현해 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디귿에서 확인하고 싶은 게 공간이 조금 모자라 가지고 여기다 써볼게요. 이거를 제가 여기 어차피 했으니까 지우고 여기를 이용하겠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디귿 우리가 얘랑 동치 관계에 있는 식을 만들었으니까 저 좌변을 우리가 이걸 쓰려는 거고 16만 나눠주면 될 것 같아요. 16분의 예.
이 녀석이 지금 이걸 보여주면 되는 건데, 이것도 제가 한 번 더 정리하면은 16 곱하고 얘 분모에 있는 거 곱하게 되면은 디귿을 보이라는 건 결국에 x2 빼기 x1 요게 12보다 작은지를 보이면 돼요. 자, 이제 이거를 제가 어떻게 풀 거냐면은 한 번만 더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서 볼 겁니다. 왼쪽에 있는 이 녀석이 이제 그래프상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x2 빼기 x1 분명 이 길을 의미해요. 이 길이. 그렇죠? 그리고 로그 2의 4마 x1 우리 요 길이었죠. 요 길이. 그리고 로그 2의 4마 x2 요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끝났죠. 요게 지금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가 된 거니까 여기는 요 사다리꼴 면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면적이 6보다 작니를 물어봤는데 6은 3 곱하기 2짜리 여기 절편 3 여기 있잖아요. 분명히 6은 여기 있는 요 넓이보다는 더 작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파란색 부분이 6이기 때문에 분홍색은 더 갇혀 있으니까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맞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거 시험 시간에 떠올리기가 상당히 곤란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자, 이제 서술형 5문제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거 제가 잠깐 깨끗하게 지우고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술형 1번의 증명 문제가 되는데요. 아까 제가 또 썼었던 그 로그의 성질 그 증명하는 문제가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밑변환만 잘 이용해주면 되거든요. 가보자. 1번. 만약에 여러분들 A의 로그 B의 C를 K라고 하면은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로그 B의 C가 로그 A의 K랑 같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거 밑변환 써주면 요 식은 로그 그냥 상용로그 바꿀게요. 이렇게 되니까 지금 우리 그냥 분쇄 곱셈으로 얘 곱해주고 나눠주면은 요 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발견할 수 있어요. 로그 B분의 로그 A는 로그 C분의 로그 K. 그렇죠? 여기서 주는 게 다시 밑변환 써주면 로그 B의 A가 로그 C의 K가 되므로 따라서 K는 C의 로그 B의 A제곱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랑 둘 다 K가 되는 거니까 똑같다 라고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2번. 자, 이거 방정식을 풀려고 하는데 제가 이거를 x의 로그 2의 3이죠. 2의 3. 이거를 뭐 t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거는 그거 제곱한 거에 3배가 되어 있으니까 3t 제곱 더하기 2t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어떤 거듭제곱인 거니까 무조건 양수값이 나와야 돼요. 그죠? 이거 만족하는 양수값은 3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양수값은 t가 3분의 1. 그럼 우리가 이거는 아까 위에 성질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렇죠? 이걸 푼다는 건 로그 2의 x가 마 1이어야 하므로 x는 2의 마이너스 1제곱 즉 2분의 1이라고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서술형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복잡해요. 이거 뭐야. 이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지진의 크기를 절대적 수치로 나타내는 방법인 규모는 리히터가 도입했대요.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자, 일단 첫 번째 관계식 이걸 봐주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100k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했을 때 최대 진폭이 A 마이크로미터일 때의 규모를 저렇게 정의한다고 해요. 그냥 이거 이용하면 돼요. 규모는 로그 A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저 잘 납득이 안 돼요. 솔직히 이거 왜 이렇게 내는지. 단위가 여기는 뮤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데, 이게 그 마이크로미터죠, 이게. 여기 보시면은 단위가 여기 센티미터 관계를 또 주고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냈는지 의아하긴 합니다. 굳이 단위 가지고 장난칠 일인가. 자, 또 규모가 m짜리인 지진 에너지의 크기라고 하면은 규모랑 그 에너지의 크기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데 요 관계식이 있습니다. 에너지 11.8 더하기 1.5m. 그러니까 분명히 이 규모 자리에 이걸 넣어가지고 에너지와 그 진폭의 길인가? 어디 갔어? 여기. 최대 진폭. 이거의 관계식을 세울 수 있겠죠. 자, 이제 각설하고 이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최대 진폭이 63.1네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A가 63.1로 그냥 보면 안 되고 단위 맞춰줘야 됩니다. 이거를 마이크로미터 고쳐놔야 돼요. 근데 센티미터당 10의 내제곱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때 규모를 구하라고요. 규모가 지금 이거잖아요. M. 그러면 M은 이때 로그 취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로그 63.1도 이것도 그냥 6.31 곱하기 10으로 본다면 로그 6.31 나와 있습니다. 0.8 10이 5개 있으니까 5 해서 더하면 5.8이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2번 규모를 또 구하라고 하는데 규모를 구하는 건 규모 2번이죠. 죄송합니다. 집중하고 1년 뒤에 규모가 이만큼 더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했대요. 2번에서 1번 제대로 구했으면 이게 규모가 5.8짜리였으니까 7.8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때 최대 진폭을 구하라고 해요. 그리고 에너지의 크기가 몇 배 증가했는지를 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일단은 진폭을 구하자고 하면 이거 A잖아요. A. 그렇죠? 그래서 요게 지금 로그 A여야 하는데 요게 5.8이었죠? 5.8에 대한 로그가 이거였잖아. 그렇죠? 그럼 뭐만 해주면 되는 겁니까? 여기서 지금 2가 늘어났다는 건 얘가 10의 제곱만큼 더 곱해졌다는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A는 6.31 곱하기 10의 5제곱이었던 거에서 그냥 10의 7제곱 단위 써줘야 됩니다. 미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에너지. 기존의 에너지를 한번 구해보게 되면 이때 에너지가 초 에너지라고 하겠습니다. M이 지금 5.8이었으니까 11.8 더하기 1.5 곱하기 8 이게 로우 값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때는 (1.5) 곱하기 7.8 된 거니까 제가 이 2가 2원의 몇 배인지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식 써볼게요. 아래에서 위를 빼거나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아래에서 위 뺐으니까 자, 여러분 이게 1.5 곱하기 이만큼 된 거 어딘가 어차피 소거되는 거니까 3대요. 이거는 이 원분의 이 2가 10의 세제곱 100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크기는 1000배 증가했다.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서술형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집합 A와 B가 똑같다라고 하네요. A를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2의 x제곱 치환하게 되면 t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8 0 미만 0 되는 값이 2랑 4가 되는 거니까 이 말은 2보다 크고 2의 x제곱이 4보다 작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풀겠습니다. x값이 1보다 크고 2보다 작으면 될 것 같다. 그렇죠? 근데 이게 똑같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분명히 라고 하면은 저게 K가 뭐보다 작고 뭐보다 크고 뭐 작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이걸 풀었을 때 X값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1과 된대요. 자, 그러면은 제일 작은 게 3의 1제곱 3 나올 거고 제일 큰 게 3의 2제곱이니까 9 나오겠죠. 자,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3의 x제곱을 k로 치환했을 때 그 부등식이 현재 k제곱 마이너스 at 더하기 b가 묻잖아요. 요거의 해로서 얘가 나왔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둘이 더한 거로서 a 값 12 곱한 거로서 b 값이 27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랑 b의 합은 39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 4번 이어서 보도록 하죠. 자, 이걸 만족하는 a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풀 때 간단합니다. 그죠? 우리 분모 분자에 있는 음수 지수는 보기 싫어요. 꼴 보기 싫습니다. 저게 분수 나오는 거니까 3의 a제곱 곱해주게 되면은 분모는 3의 2a 제곱 마이너스 1분의 분자에는 3의 4a제곱 더하기 1 될 거예요. 이 값이 지금 3분의 5다. 요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3의 2a제곱 그냥 뭐 t라고 치환하게 되면은 t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리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t제곱 더하기 3은 마이너스 5의 t 마일 되는 거라. 정리하면은 3t제곱 더하기 5t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요게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마이너스 1t 더하기 근데 이거 아까랑 비슷하게 어차피 여러분 우리는 양수가 나와야 돼요. 3의 거듭제곱을 치환하는 거니까. 그래서 따라서 3의 2a 제곱 요 값이 3분의 1 나온다는 거고 요게 지금 3의 마이너스 1제곱인 거니까 2a 값이 마이너스 1인 거고 이때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서술형 5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주는 문제예요. 이거 완전히 진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자, 1번 문제 이걸 그리래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랑 얘랑 역함수 관계가 되고 2의 x제곱보다는 얘가 더 빨리 증가할 테니까 분명히 이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끝! 2번 1번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A1보다 B2가 큼을 증명하시오라고 하는데 점 A가 여기가 지금 A1, A2네. 여러분 이게 지금 B1, B2가 되는데 아까도 했었죠. 얘랑의 역함수 관계. 그러면 두 녀석은 그래프상에서 1x라는 요 선대칭 관계 있습니다. 그러면 요 로그 함수에 있는 요 b1, b2라는 요 점도 분명히 요 선에 대해 대칭해야 돼요. 대칭할 때는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인 거 타고 갑니다. 근데 얘가 마침 기울기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러니까 얘가 그게 될 수밖에 없어요. b2, b1 대칭된 점에서 여기가 이제 b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a1보다 b2가 크다 라는 걸 설명을 한 거고요. a1, b1, a2, b2 이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보인다는 거.
그렇죠? B2분의 B1이랑 A1분의 A2. 제가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 점 이름을 그냥 여기 너 A라고 해. 아, 나와 있구나. 너 B라고 해. 너 C라고 해버려. 라고 하면은 A1분의 A2 이거는 그냥 OA라는 요 직선의 기울기가 돼요. B2분의 B1. 아니 점 C가 B2, B1 되는 거니까 이거는 OC의 기울기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변에서 얘기하는 건 이게 될 거고, 그리고 좌변에서 의미하는 건 이게 될 거고, 그러니까 이거 더 가파르죠. 그러니까 맞는 설명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작년에 시행되었던 개성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학원 문제 해설을 해봤고요. 범위가 제가 보니까 삼각함수도 일반각과 호두법 정도만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정의도 안 들어간 아주 협소한 범위 내에서 시험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고요. 자, 해설 영상 보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 남겨주세요. 댓글로. 그러면 저희가 빠르게 보고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